그러면 그다음에 네. 워싱턴 선언 관련해서 뭐 핵 공유 느낌, 핵 가스라이팅, 핵스라이팅 뭐 별말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네. 핵 공유도 아닌데.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잠깐 윤석열이 내 앞잡인데 내가 이제 그 보기에 윤석열이 미국에 가서 네. 어쨌든 무슨 핵 협의 그룹도 만든다고 그러고 음. 우리보다 약간 내 앞잡인데 약간 앞서갔어. 네. 그래서 다시 기시다가 와서 너 나한테 다시 기셔야지. 왜 너 미국 가서 우리랑 이야기 안 한 것까지 일부 합의가 됐더라. 자, 워싱턴 선언에 일본도 끼워주거나 네. 아니면 최소한 앞으로 일본은 일본의 군국주의 그다음에 일본의 전쟁 국가와는 북한을 빌미로 하는 거잖아요. 중국과 네.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계속 영토 분쟁을 하고 한반도하고 언제든 다시 한번 아시아 침략의 계기를 노리는데 그러려면 평안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자, 일본 헌법 구조는 군대를 못 가지게 돼 있고 전쟁이 금지돼 있어요. 네. 근데 자기들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그걸 세상에 일본은 그것을 보통 국가, 정상 국가라 그래요. 전쟁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보통입니까? 네. 2차 세계대전이 일으킨 나라가 정상이고 보통입니까? 다시 그때로 가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러려면 북한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해야 돼요. 뻥튀기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 남한 정권이 그걸 안 도와줬거든요. 니들은 빠져 그랬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해. 육자회담 정 필요하면 사자회담, 육자회담에서 같이 해온데 그동안 독재 정권, 보수 정권도 하지 않았던 오케이 네. 일본 말이 다 맞아요. 북한이 너무 위험한 죠. 북한은 악마예요. 한일 군사 동맹 맺읍시다 하고 지가 와서 달라든 사람 윤석열이 처음인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도 안 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시대 입장에서 그래서 와서 자 후쿠시마 오염수 좀 방류할게. 시찰단 보내 쇼하자. 두 번째 북한이 너무너무 위험한 존재다. 이번에 성명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한은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남한 불쌍해. 북한이 너무 위험하고 악마인데.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니들 도와주겠다. 네. 앞으로 북한 관련된 군사 정보는 나한테 다 갖다 바쳐라. 일본은 돈 한 푼 안 쓰고 싹 받는 거예요. 남한에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을 들여서 구축한 북한 감시, 견제, 대응 장비 정보를 일본은 이제 앉아 다 받게 생긴 거예요. 발표했잖아요. 역시 윤석열 정권은 그 근거를 북한이 악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북한이 악마도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한이 많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근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김영삼까지 다 밀사 보내고 회담하고 대화한 이유가 뭐냐면요. 1. 한민족이니까. 2. 북한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북한이 막 나가가면 남한에도 한반도가 너무 불안하고 국민들도 힘들고 경제도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소통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민족의 과제기도 맞고 꼭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한반도 평화적인 어떤 상황을 근데 이게 모든 역대 우리가 식민지에서 독립한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네. 모든 정권 입장이었어요. 북한하고는 대치 상황이지만 대화하고 협력해서 한반도가 평화롭게 그래서 외국인들의 투자도 자연스럽게 네. 대한민국 경제 살고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베트남이든 사회주권하고 교류한다. 실리외교, 북방외교, 균형외교, 국익외교, 네. 경제외교. 뭐 이건 너무 여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걸 다 포기하고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고 7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고 민생이 파탄나서 국민들이 죽어가고 탄압받아서 죽어가고 탄압받지 않아도 민생경제 파탄을 죽어가는데 네. 오로지 미국과 일본에 모든 걸 갖다 바치겠다는 유일한 점. 저는 여러분 이제 5월 10일이 윤석열 취임 1년이잖아요. 네. 드디어 이제 1년이 됐어요. 1년 안 됐으니까 퇴진이 과하다, 탈핵이 과하다는 분들 많았는데 이제 1년 됐잖아요. 퇴진이 과하다, 탈핵이 과하다는 여론이 없어질 거예요. 1년 동안 이미 1년 지났고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나쁜 짓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윤석열 아침에 일어나면 김건희랑 같이 커피 마시면서 오늘은 또 어떤 나쁜 짓을 할까? 오늘은 또 어떻게 나라 국민들을 파괴할까? 그것을 둘이 획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 진짜 그런다고 봅니다. 아예 민주주의, 민생, 경제, 뭐 평화, 외교, 국방, 안보, 국격,
국민 자존심, 자존감, 피해자들의 인권 모두 망가뜨리고 오로지 미국과 일본에 잘 보여. 근데 미국과 일본의 대등한 파트너도 아니야. 미국의 앞잡이 일본, 일본의 앞잡이 한국이야.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오케이. 강제징용도 내가 정말 일본이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니라 불쌍하다니까 아이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은 오염수 방류 문제 뭐 이걸 시찰단이 가서 이제 본 다음에 뭐 7월부터 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다. 이야기 나왔을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하더라고요. 핵심이 지금 윤석열 147억 그 특활비도 특수활동비도 끝까지 공개 안 하다가 하승수 변호사 팀이 이제 소송해서 6월달 초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예요. 대법원이 공개 명령이 있으면 원래 공공기관 바로 공개해야 돼요. 6월 초까지 지금 시간을 끄는 것도 웃기잖아요. 네. 아마 마사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상한 데 쓴 것을 그런 거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네. 문서를 조작한 문제가 되니까 예를 들면 단란주점을 갔다. 근데 그것을 단란주점이 아니라 단란주점 상호를 지우고 주점에서 간 다음에 이렇게 쓰면 네. 본질이 희석되잖아요. 아하. 단란주점에서 후배 검사들한테 술을 쌌는데 그것도 국민 혈세로 우리 국민들은 한 푼이 아쉬워갖고 세금 내는 것도 정말 피눈물 나게 내는데 네. 지는 147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마사지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마이 TV에서 하승수 변호사님 한번 꼭 초대해서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소송에서 의견했고 네. 얼마 전에 일본 일광 횟집에서 그 회식 비용도 정보공개 청구했어요. 국익과 관련된 문제니까 공개할 수 없대요. 아니 횟집에서 지들끼리 공식 만찬도 아니고 사적으로 만찬을 한 건데 술판을 벌인 건데 그게 어떻게 국익입니까? 근데 그 돈을 부산시청이 냈다는 거예요. 부산시청이 왜 냅니까? 윤석열 만약에 그게 공적 일정이 끝나잖아요. 네. 우리 오마이TV에서도 1차는 공식 회식이다. 그러면 회사에서 내주잖아요. 근데 2차 박정호와 안진걸 둘이 갔다. 회사에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안 내주겠죠. 그건 네 둘이 갔잖아. 사적으로 니들이 내잖아요.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지켜요. 안 그러면 횡령돼요. 심지어 처벌을 받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거기 참석했던 참석자들 얘기는 공식 일정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식 일정이었기 때문에 다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식 있던데. 일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횟집에서 공식 일정이 있겠어요. 밥 먹으러 간 거다 이렇게 예.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 전에 또 이미 만찬 했잖아요. 공식 만찬도 일부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만약에 공식 일정이다 하더라도 네. 그럼 얼마를 썼는지 뭘 공개를 못해요. 차라리 공식 일정이니까 1인당 뭐 10,000원어치 먹었다. 네. 40명에서 40만 원 썼다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비싼 오마카세 이제들이 오마카세를 좋아해요. 네. 윤석열, 온희룡 등등이 한동훈 등등이 아주 졸라 비싼 거 먹고 그걸 공개 안 하는 거고 공식 만찬도 아니어서 나중에 문제 될까봐 비공개 결정한 거니까 하승 변호사팀이 이제 밝혀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후쿠시마 이야기로 들어오면 네. 결국 윤석열 정권의 특징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바이든을 날리면을 만들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거짓말했잖아요. 네. 자 이번에 기시다 와서 예를 들면 독도 이야기,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이야기 했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아, 알 수 없는 거다. 자 일본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권 안에 독도 문제 해결하라.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 살벌한 말이냐면요. 윤석열 정권 안에 다른 정권 들어서기 전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네. 정권 안에 해결할 말이잖아요. 그걸 대놓고 했어요. 기시다가 와서 또 만찬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보니까 이제 기시다도 안 거예요. 바이든한테도 가서 술판 버리고 노래 부르고 지한테도 저번에 와서 네. 술판 버리고 넥타이 풀고 러브샷 것도 하고 제가 그때 독도 이야기도 했고 위안부 이야기도 했는데 윤석열이 저희들 출연권데 오케이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세기를 박으러 온 거예요. 음. 불쌍하단 말 한마디 해주고 그 다음에 독도 이야기,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이야기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네. 해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왜 윤석열이 저번에 보니까 넥타이 풀고 러브샷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있거든요 얘가. 그리고 여러분 윤석열이 지금 독도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독도의 디귿도 안 꺼내잖아요. 그렇죠. 아예 이야기를 안 해요. 역대 모든 지도자들은 영토 문제가 나오면
영토의 수호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독도 이야기를. 전용기 의원이 갔더니 오히려 분쟁 지역화 만들어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난해요. 지금 아하. 대통령이시라고 국민의힘에서. 아니 자기 집에 갔는데 옆집 깡패가 야 여기 우리 땅이야. 우리 거야. 그런데 자기 집에 갔어. 그랬더니 자기 집 주인한테 너 왜 자꾸 네 집 드나들어? 그런 셈이다. 너 분쟁화 되잖아. 네. 옆집 깡패가 자기 집이라고 하는데 너 자꾸 드나들어서 옆집 깡패가 지금 야 여기는 우리 집인데 너 왜 드나드냐고 해서 싸움이 났어. 분쟁정화 됐어. 네. 그래서 전용기 의원이 페이스북에 재밌게 올렸더라고요. 제주도를 일본이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다케시마, 대마도, 예, 스시마 섬에서 이제 제주도도 일본 거라고 주장할 판이다. 네. 그냥 일본과 제주도는 옛날에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 4.3 학살 때 우리 제주도 분들이 일본으로 많이 도망갔어요. 네. 오사카에 보면요, 4.3 학살 피해간 일본인들 우리 교포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지금도 한국에 많이 오세요. 제가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일본에 가서 제주도 출신이래요. 일본에 가면 제주 꽤 많아요. 어떻게 가셨어요? 4.3 때 부모님이 도망갔대요. 그때 피신했대요. 그래서 잠깐 온다고 왔는데 한국전이 또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젖먹이도 왔는데 살다 보니 제가 지금 칠순이 되었다. 아. 이런 분들 내가 만난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친척들 어디 계세요? 제주도 계신데요. 제주도 와요. 그냥 일본과 제주도가 이렇게 가까워, 지리적으로 가깝고 네. 교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제주도도 일본 땅이다 할 판이에요. 이런 분위기면 윤석이 갖다 바치니까 그러면 전용기 의원이 그래서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제주도 갔는데 그때도 분쟁화 되니까 안 된다. 네. 일본 의도에 말리니까 안 된다 할 거냐라고 써놨더라. 아니 독도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갔어요. 심지어 MB도 갔어요. 네.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의 국회의원이 가든 국민이 가든 그러니까 이 우리 땅이니까. 국토 문제를 이렇게 우리 땅을 일본이 계속 자기네 땅을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뭐 정보 예. 공유나 협력도 마찬가지겠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한미 동맹은 달라요. 그렇죠. 실제 한국 전쟁 때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1953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한미 동맹 70년인 거예요. 2023니까 70년 됐어.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이 와가지고 독도는 미국 땅이라고 그럽니까? 그다음에 미국이 옛날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 노군 약사라든지 우리 오마이 뉴스나 오마이 TV도 특종 터뜨렸던 것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예전에 나는 그런 데 없다 그럽니까? 미국은요 한국 전쟁 때 있었던 양민학살 다 인정하지 않지만 일부 인정도 했어요. 노군이 같은 거 인정했잖아요. 네.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다니까요. 미국이 나쁜 나라예요. 정말 한국에 보면 도와주긴 했지만 동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요. 한국을 너무 베껴 먹어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더 베껴 먹어. 이번에 더 베껴 먹었잖아요. 심지어 반도체, 뭐 전기자동차, 배터리, 뭐 바이오까지 다. 뭐 133조를 투자했다. 그래서 미국 일자 엄청 늘어났다 자랑하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했으면 훨씬 한국에 제가 시너지가 날 거예요. 일자가 늘어나고 무역 수지도 개선되고. 네. 근데 미국에 투자했어요. 미국은 좋아 죽어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 믿지 마세요. 옛날 그 유명했잖아. 소련놈 미국 놈들 믿지 말고 소련 놈들 속지 말고 중국 놈들 중심하라. 일본 놈들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아는 거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네. 미국 믿었다가 망하고 소련 놈들한테 속고 중국 중시했다가 당하고 심지어 일본 놈들 또 일어난다. 일제 시대 또 된다. 한국 전쟁 때 일본이 그래서 엄청난 부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정치인 중에 실제 그런 말하는 거 박 기자님도 보셨죠, 국민은. 한국 전쟁이 또 나야 일본이 산다. 이런 말을 공공에 나가는 일본 정치인들이 있어요. 북한이 계속 악마돼야 우리가 군국주의가 된다. 네. 한반도가 또 전쟁 나면 우리는 경제가 살고 한반도 때 자위대가 상륙해서 윤석열 정권 때 같으면 지금 상륙할 판이에요. 이제 자위대가 남한에. 그러니까요. 독도 주변에서 네. 자 이제 미국 이야기다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미국하고 훈련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예를 들면 북한을 중국을 자극하는 문제가 있지만, 네. 근데 일본이 참여해서 훈련하면요, 독도 주변에서 훈련하잖아요. 이제 독도를 먹는 것을 용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도를 언제든지 일본이 독도에
상륙할 수 있어요. 일본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독도를 어떤 군사 기지화 시켜서 어떤 이 한미일 함께 뭐 관리한다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까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우선은 그럼요.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당장 거죠. 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용기원이 갔다고 분쟁 지역화됐다라고 전용기를 비난을 해요. 대통령실 국민의힘에서. 자, 근데 정작 독도 앞바다에서 일본 군함이 들어와서 훈련해요. 그럼 뭘? 일본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제국주의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한국 국회의원은 비난하면서 일본은 드나들게 만들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럼 독도 주변에 지형 싹 읽히고 네. 훈련됐죠. 언제든지 혹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된다거나 또는 남한 정권이 윤석열 같은 이런 엉터리 정권일 때 언제든지 독도를 저는 침략할 수 있다 봅니다. 조금 비약해서. 네. 일본은 지금 그게 음. 자신들의 수건이에요. 네. 독도라든지 소련과 중국과 대한민국하고 한반도하고 벌려지는 영토 분쟁을 즐기면서 군국주의화도 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을 악마하면서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고 핵무기도 개발할 판이에요. 아유, 그냥 무시무시한. 아니 진짜 이건 정말 제가 혼자 생각해 보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이것은 네. 무시. 근데 여러분 윤석열 입에서 독도에 디귿도 안 나잖아요. 저는 기시다가 이번에 또 와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하. 사석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만찬하면서 그래요. 제가 경주 법주를 또 삭개를 먹었다는 거, 삭개랑 비슷한 술을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관저 만찬이 있었는데. 뭔 이야기 했을까요? 거기서 음. 바이든 자 미국 국회 가갖고 아름다운 한글로 연설에도 모자랄판에 프롬프트 켜놓고 영어 흉내를 엄청 냈어요. 네. 바이든 앞에서 미국 사람들도 그 뜻이 아직도 애매하다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불렀어요. 영어로. 이제 미국한테 잘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면서 미국 사람들 보기 어떻겠어? 미 강대국인의 적재 보기에 야얘 완전히 하이보다 더한 식민지네. 이런 생각이 들겠겠죠. 네. 모국어도 포기하고 야 미국 입장에서는 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아메리칸 파이도 부르고 네. 한국 사람이 저 노래 어떻게 알지? 사실 아메리칸 파이 가사 보면 희한한 가사예요. 장송곡이에요, 장송곡. 뭐 내가 죽었는데 뭐 우리 마누라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표현도 나오고 가사 내용이. 가사 이상해요. 네. 그래서 아직도 그 가사는 무슨 뜻인지 논란이 있더라고요. 미국 내에서도 뭐 비틀즈에 의한 미국 음악의 죽음을 저기 추모하는 노래라는 설도 있고요. 네. 별별 설이 다 나와요. 그래요. 근데 그런 노래 불렀어.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바이든이 계속 윤석열 이렇게 깔보다가 네. 그 지들이 좋아하는 미국 노래 부르니까 그때 약간 웃어주더구만요. 환대해주잖아요. 근데 다 베껴 먹고 환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에서는요 상대방이 활짝 웃으면 우리가 진 거예요. 49점을 49% 저주해도 우리 50% 갖고 와야 하는 게 외교인데 그렇죠. 거의 100% 갖다 줬으니까 기시다한테도 또 그런 거예요. 기시다랑 지금 만찬하면서 이것도 하승수 변호사팀은 정보공개를 또 하더라고요. 송교 변호사팀하고 하승 변호사팀이 있어요. 네. 만찬에서 대화록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거 공개 받아야 돼요. 공개를 이명박이 받아야 했다는 된다.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 잠시 기다려 달라. 지금은 안 된다. 음. 김종필 했던 유명한 이야기도 알죠, 여러분? 차라리 독도를 파괴해 버릴까? 자꾸 분쟁가 되는데. 김종필이나 이명박이나 정말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다는 당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윤석열은 그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한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한일 정상회담 이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계속 나올 것 같고 내일 또 저희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거기 나오셨더라고요. 네, 네, 네. 그 CBS 김현정의 네. 뉴스. 제가 뭐 그것도 호사카 보고 유지 왔습니다. 교수님은 뭐 계속 우리 오마이 TV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데 네. 내일 한번 모셔서 예, 맞습니다. 일본의 반응과 예. 또 기시다의 전략 속내가 뭘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일본에서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반응이래요. 이제 야 미국에 저번에 일본에 왔고 미국 가서 다 퍼주더라. 글로 보고 가서 더 뺏겨 먹고 와라는 반응이고. 근데 불쌍하단 말 왜 했냐? 네. 주어도 없고 대상도 없고 미안하다 죄송하단 말도 없는 불쌍하단 말도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고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 일본은 그 말 왜 했냐? 그 말 불쌍하단 말까지. 하하. 강제동원, 강제징용도 인정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 기시다 표현을 보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대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대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 고생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누가 고생한 한국 건지. 사람도 안 나와요. 최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대 내각 인식을 계승한다면 그때 일본이 침략을 했고 징병과 노동자 징용과 그다음에 청년들을 병사로 징병해가지고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고 고생을 했다. 심지어 지가 이제 히로시마 지역구잖아요. 히로시마에서는 피폭도 됐다. 그때 히로시마에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국인이 10만 명 넘게 했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많이 잡아갔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네. 당사자들이 피해자들이 그 자식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의 또 하나 거짓말. 100년 전 일로 우리가 마치 100년, 200년 그러면 아주 오래된 일 같잖아요. 네. 이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피해자분이 살아계시죠? 아니 1945년까지 일본 네. 제국제가 한국을 탄압하고 지배를 했잖아요. 식민지로. 그러면 70년 전 일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100년 그러면 100년, 200년 그러면 뭐 한 500년 노래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진짜 그러면 혹시 국민 중에 MZ 세대 중에 일부는 네. 아 맞아 너무 오래된 일이다.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 옛날에 임진왜란 같은 느낌이잖아요. 100년, 아. 200년 그러면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 네. 이게 사기꾼인 겁니다. 아. 이걸 들 수밖에 없네. 이것도 있네. 네. 특등매 오죽하면 특등매고 너는 말까 나겠어요. 그 피켓까지 나왔군요. 예. 전쟁 물은 윤석열 모르더라. 아. 매국노 윤석열. 자 일편단심.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일편단심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오죽하면 이런 피해가 났겠어요. 일편단심이라는 피켓까지 등장하고 있다. 매국노 윤석열이잖아. 요즘에는 이 매국노 밑에 니은을 붙여요. 아 그래요? 노는 노예란 뜻이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노예보다 더한 놈이다. 아. 매국놈. 아하. 오죽하면 그랬어요 국민들이. 이게 여러분 저희들이 만든 구호가 아니에요. 네. 국민들이 시민분들이 댓글 나는 거를 착안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이제 화가 예. 많이 나셨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도 지난번 1차 정상회담과 다를 게 없었다. 아니 오히려 당장 밝혀졌잖아요. 네. 공동선언문 사과를 했어요.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음. 다시는 안 그랬다는 다짐이 있어요. 이번에 오히려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 독도는 이것 좀 한국당이란 말이 나와요. 이런 이한발매한테 느낌이. 죄송하다 그래요. 성과라고 하면 일본만 성과 있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 일본만 성과가 예. 있었다. 다만 그래도 시원을 하기 위해서 한국 시탈단이 와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장됐지만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 네. 북한 악마하는 북한의 표현 위협. 나온 다음에 북핵협을 최대한으로 과장하고 그다음에 악마한 다음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일본하고 군사 동맹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70년 전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지금도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고 심지어 울릉도도 자기 땅이라고 할 판인데 네. 제주도도 그런 자들하고 군사 동맹을 어떻게 맺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침략자인데 침략자 군사 동맹 맺는 건 간첩이 하는 짓이잖아요. 네. 스파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이 말은 제가 만들어냈어요. 이중 간첩이라는 말 있잖아요. 옛날에 네. 미소 냉전 때도 보면 미국하고 소련하고 동시에 모시면서 이중 간첩을 말했잖아요. 네. 윤석열 여러분 이중 간첩이 아니라 중복 간첩이다. 그런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간첩, 일본의 간첩, 일본의 스파이, 미국 스파이를 동시에 하고 있다. 네. 이런 역사적 이런 건 쉽지 않아요. 아하. 이중 간첩을 넘어서 중복 스파이로 지금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끼치는 해악은 거의 간첩이나 스파이 수준입니다. 네. 근데 국민들한테 설명 안 하잖아요. 외신하고 마잖아요. 뭐 이번에 취임 1주년 맞아서 기자회견 안 해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뭐 한다 그랬죠? 차라리 술 먹자 그랬죠. 뭐 이게 속이 모르게 만나가지고. 이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나는 자화자찬하기 싫으니까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안 한다. 국민들이 누가 자화자찬에 통하지도 않지만 기자들이 국민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뭔 성과가 있었냐, 뭔 문제가 있었냐. 그 질문 받기 싫은 거예요. 성과가 없으니까 나쁜 짓만 했으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계속 따지는 거 싫은 거예요. 네. 지가 신이거든. 히틀러 같은 독재자거든 지금. 근데 기자들이 자꾸 물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와대 그래도 대통령 집무실 기자 중에 따지는 기자들 몇 명 있잖아요. 네. 미국 기자들처럼 친구한테 왜 도청을 하냐 이렇게는 안 따져도
그래도 우리 오마이뉴스 출기잖아. MBC 기잖아. 요즘 이명박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시청률 올라간 두 언론이 오마이뉴스하고 오마이TV하고 MBC입니다. 네. 참고로 따질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 친구간에 도청했는데 미국 가서 혹시 왜 항의도 안 하고 왔냐? 네. 일본한테 기시다한테 이렇게 기시냐? 바이든한테 모든 거 왜 다 갖다 바치냐? 예. 따진 사람 싫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국민도 힘들어 죽겠는데 술판 벌이겠다고. 여러분 지난 1년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그래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거쳤잖아요.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살다 보니 박정희 때 초등학생, 전두환 때 예. 전두환 노태우 때 초중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생 때 노태우 독재정권에서 저도 경험해봤잖아요. 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보다 나쁘단 말은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직접 죽였으니까 진짜로 네. 학살하고 탄압하고 삥을 직접 듣고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나쁘단 말은 제가 못 하겠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우리 거쳤으니까 진짜 사람 죽이고 간첩으로 맨날 만들고 탄압하고 그랬으니까. 네. 근데 확실한 것은 김영삼, 김대중,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독재를 물리친 다음에 민간 정부가 들어선 역사에서 네. 가장 최악입니다. 아. 박근혜보다 더 무능하고 박근혜보다 더 비선에 젖어 있고 이명박보다 더 사악하고 이명박보다 더 권력을 사유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무식하다는 평을 좀 받았잖아요. 김영삼보다 더 무식하고 김영삼보다 더 경제기를 초래하고 있고 네. IMF를 초래했잖아요. YS 정권 때. 하하. 그러니까 뭐 김대중 노무현 문제랑 비교도 안 되는 자니까 제가 비교도 안 하고요. 네. 최소한 국민의힘이 배출한 지들 배출했다고 주장하는 김영삼, 박근혜, 이명박 비교해 보면 지난 1년은 여러분 한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100년 같았다는 느낌도 있어요. 달아요 댓글에. 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냐. 군대보다 더 시간이 안 간다. 그때부터 지금. 1년이 10년 같았고 100년 같았다. 네.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런 평가를 저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원래 불면증이 없어 잠 잘 자거든요. 네. 최근에 약간 불면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잠을 좀 왜냐하면 윤석열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깨요 막 네. 가슴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시원한 냉수 한 컵 먹어요 답답하니까. 냉수 먹으면 또 잠이 약간 깨. 그래서 그러면 또 이놈을 어떻게 끌어내리지? 촛불 집회는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윤석열 경선에도 개입하고 이번에 이제 태용호 공천 파동에 본 것처럼 이제 심지어 총선 공천에도 개입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고발을 하지? 그래서 고발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고발 조사 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대한미용사의 중앙회장 시절에 그게 미용사들이 대한민국 가장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진짜 그 사람들 피눈물 어린 돈을 미용사 중앙회가 걷어가지고 지 아들한테 수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배임을 했어요. 그리고 지가 내야 될 세금을 미용사의 중앙회 돈으로 냈어요. 이런 짓 하면 됩니까? 하하. 이게 제보가 온 거예요. 미용사들한테. 네. 그래서 제가 고발했어요. 수요일날 고발인 조사 갑니다. 그다음에 윤석열이 경선에 개입한 거 제가 고발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 받으러 그때 고발인 조사 받으러 갈 때 경선 개입보다 더 무서운 박근혜가 실제로 처벌받았던 사례, 탄핵된 사례, 공천 개입 이것도 고발할 겁니다. 네.